안녕하세요. 합격 식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메가밸리사에서 특허법 강의를 하고 있는 박지환이고요. 저는 메가밸리사에서 민사소법 강의하고 있는 곽준형입니다. 저희가 이번 61기 합격을 하신 변리사 두 분, 고득점 두 분을 모시고 귀한 정보 얻어가려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1기 합격자 이수연입니다. 합격한 것도 정말 기쁜데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두 변리사님들과 함께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1기 변리사 합격자 최현수입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곽준영 변리사님, 박주환 변리사님과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가겠습니다. 합격의 축하 인사 한번 다시 드리고요. 여기 두 분이 민사소법 특허법 워낙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셨으니까 귀한 정보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두 분을 위해서 준비한 메뉴 뭔가요? 저희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전쟁 같은 시험을 치르고 오셨으니까 좀 이제 휴식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작게 이제 브런치랑 디저트 타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브런치랑 이 커피 타임 가질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맛있게 한번 커피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합격하시니까 어떠세요? 얼마 전에 이제 합격 발표 소식 들으셨을 텐데. 사실 봤을 때 합격이란 두 글자를 봤을 때 너무 안도감이 들어서 맞아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어디서 보셨어요, 합격? 그 큐넷 아니. 그 장소. 장소 저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보셨어요? 아니 저 자취해서 혼자 이제 9시 땡 하고 보자마자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면서 울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우셨던 거 맞으시죠? 네, 한 번 울고 시원하게 울고 이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리사님은 어디서 들으셨어요? 저도 자취방에서 이제 봤는데 그 전날 밤까지 중간고사 공부를 하다가 이제 잠 거의 못 잔 상태로 이렇게 봤는데 보자마자 눈물이 줄줄 나서 엄마한테 바로 전화하고 서울 오는 기차를 바로 탔는데 현실감이 좀 없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변리사님들은 그러면 공부를 하신 기간은 각자 어떻게 되실까요? 저 졸업하고 바로 회사를 다녔어서 내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1차로 붙을 수 있겠지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인강을 듣기 시작했는데 공부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아무래도 일하면서 그냥 쉽지는 않죠. 회사를 하고 시험 날까지 2년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퇴사하고서부터. 변리사님은 공부를 얼마나 하셨을까요? 딱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일단 1차는 휴학을 1년을 하고 1차를 한 번에 붙고 그 다음에 1년 반 정도 휴학을 더 써서 했는데 기득으로 떨어졌어서 그러면 제가 휴학을 더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학기밖에 안 남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다시 1차를 붙고 나머지 반년을 더 써서 이번에 합격을 엄청 좋아하셨겠네요. 더 쓸 휴학이 없었어서 저도 안도감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사연을 들으니까 커피를 더 맛있는 걸 준비했어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커피랑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브런치 먹으면서 더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커피만 마시면 심심하잖아요. 저희가 또 이제 뭐가 깜짝 있나요? 선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살짝 한번 꺼내봐도 될까요? 꺼내주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케이크를 이렇게 준비해와서 맛이 있을지는 한번 먹어봐야 알겠죠? 근데 일단은 눈으로는 이거 약간 그 안성재 셰프의 맘마미아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저희가 살짝 이제 커피랑 같이 이제 드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제 케이크랑 커피랑 마시면서 수험 관련된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자고요. 다시 한번 합격을 축하드리고요. 또 합격 축하드린다는 의미에서 케이크 커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같이 초를 한번 이렇게 꽂아보면 어떨까. 저 꽂으신 위치에 제가 맞춰서 대칭으로 꽂겠습니다. 이쁘네요. 숫자도 61 이쁘네. 딱 앞에 이렇게. 좋습니다. 물은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저희 노래 한번 부를까요?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합격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들어도 기분이 좋으시죠? 네. 오랜만에 케이크 보니까 우리가 더 신났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예, 입에 좀 맞으시나요? 네. 네. 이제 입에 좀 달달한 게 들어갔으니까 수험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두 분 이번에 합격을 하신 점수와 등수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 민소는 72.66으로 66이고 예. 특허가 52.66이고 상표도 52점 정도로 해서 오, 3법이 다 50이 넘으시네요. 네. 와. 민소 72점. 멋있습니다. 전체 석차는 28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선택 과목은 어떤 거 하셨어요? 저 디자인 보호법으로 선택했어요. 변리사님은 혹시 실례지만. 저는 이제 특허는 53점, 오, 다들 잘 보셨네요. 상표는 61.66, 상표 61.66이요? 와. 민소가 70.44였나? 그래서 평균 61.66으로 그러면 혹시 전체 3등으로 합격했어요. 전반적으로 좀 높은 점수를 가져가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고수라는 거죠. 그쵸. 네. 이분들 믿고 이제 공부해도 된다. 이분들의 그 후기 딱 믿고 공부하면은 그 기운과 그 느낌 딱 받아가지고, 그죠. 저희가 이렇게 또 귀한 분들 모신 만큼 또 귀한 정보를 얻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수험기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랑 또 다시 돌아간다면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좀 후회하는 거 포인트 한 가지씩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멘탈 관리는 제가 좀 잘하는 편이라고 멘탈 관리요? 네. 불합격하면 어떡하지까지 절대 생각이 안 가게 거기서 멈추고 그냥 고칠 점만 찾고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지 않고 딱 그 팩트만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이게 그 슬럼프를 겪으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면은 내가 뭔가 끊어야 된다라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을까요? 남들도 다 똑같다. 네, 다 똑같은 과정을 겪는다라고 계속 이제 되새기려고 노력했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다. 아, 너무 맞는 말이네요. 네, 사실 옆에 사람들은 다 잘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은데. 변리사님 혹시 아까 목 메이시던데 드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어떤 얘기를 해주시려고? 아, 저도 근데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동차 때 포기하지 않았던 거? 저는 이게 끝까지 이제 하면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엄청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저도 많이 했죠. 그쵸? 그걸 계속 생각을 하면서 네. 아, 여기서 진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를 하면 기득 때 무조건 난 듣는다. 약간 이렇게 그게 실제로 좀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나요? 네. 동차 때 이제 좀 그래도 해놨으니까 네. 이게 다시 기득으로 돌아갈 때 그쵸.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해야 되는 게 많이 줄고 저는 이제 답안지 그 좀 외형을 잡는다거나 이런 좀 세세한 부분을 좀 더 남들보다 더 챙길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 그쵸. 이제 그 시간을 버리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근데 이것도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동차 시즌이 무조건 너무 합격하면 좋기는 하지만 그게 그 다음 뭐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에도 그 다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무조건 크게 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좋은 예니까 전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포장하나요? 그러면 특허법 관련해서 조금만 여쭤볼게요. 특허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뭐 다른 과목이랑 비교했을 때 또 차이가 있고 한데, 공부하시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하우라고 해야 될지, 특허법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특허는 민사소송법이랑 상표의 중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득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암기의 밀도를 좀 더 높이고 이제 강약 조절이나 사항 포섭 이런 거에 신경을 썼는데, 그때 제가 좀 아쉬운 점은 목차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 네, 암기에 급급해서. 네, 그래서 30대는 어떻게 하면 잘 보이게 목차를 쓸까, 이거를 좀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그런 공부 방법론이 있을까요? 어떤 다른 교재를 더 봤다든가 아니면 답안 쓸 때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든가. 아, 그게 저는 여러 변리사님한테 물어봤는데 하나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발산을 해서 그냥 목차가 부족한 파트에는 사례를 많이 보고 판례가 부족한 파트에는 판례집을 보고 이렇게 좀 선택적으로 저는 이렇게 주제별로 다르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결론을 자꾸 틀리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판례집에서 결론만 따로 적어 놓는다든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디테일하게 좀 주제별로, 성격별로 이렇게 어떤 거는 사례집 중심으로 보시고 어떤 거는 판례집 통해서 보강하시고 이렇게 보강을 해 나가신 거네요. 네, 그리고 특허는 기출을 봐도 예. 되게 경향이 바뀌는 때가 좀 자주 다른 과목에 비해서 잦다고 그쵸. 느껴서 어렵죠.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짱돌이 나오기도 하고 네. 어쩔 때는 되게 다르게 나오기도 하는 과목이어서 예. 어느 정도는 이제 기본서랑 사례로 이제 기습적인 예. 질문들에 대비를 해놓는 게 제일 필요한 과목이라고. 그쵸, 아무래도. 근데 기출을 이렇게 많이 풀어보시거나 이런 것들은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네. 고민을 하시다가. 그냥 기출 자체가 다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쵸. 네. 그리고, 되게 확 경향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걸 대비할 수 있는 그쵸. 것도 있어서 기출은 풀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험을 보시면서 이번에 특허 어려웠잖아요.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좀 내 점수는 이래서 좀 잘 나온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당황한 티를 최대한 내지 않는 답안지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죠. 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당황한 답안지 속에서 그나마 평온하게 예. 원래 GS를 푸는 것처럼 답안을 적으면 이거는 상위권에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 어떤 주제도 낯선 주제가 아니라고 어차피 내가 본 주제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멘탈 관리적인 측면이 있네요. 네, 그리고 시간 관리도 이번엔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소문제가 되게 많은 해여서 네, 예. 그것도 신경을 썼습니다. 변리사님 어떠세요? 저 때부터 계속 했던 게 그냥 기본서 해독이 제일 메인이었고 예. 거기서 이제 중요한 논점들의 판례집 보면서 사실관계 파악하고 예. 정말 그 정석대로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 아마 동차 준비하시는 수험생들도 많이 보실 건데 동차 때는 기본서 중심으로만 이렇게 회독을 하시고 이제 기득으로 넘어가시면서 뭐 판례집이든 사례집이시든 이렇게 더해 나가셨다라는 거죠? 동차 때 했던 게 딱 기본서랑 사례집 한 번 예. 돌리고 네. 저는 항상 모든 과목에서 예. 그냥 질문해서 묻는 거에 답을 하자. 그렇죠. 좀 기본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뭐 남들보다 튀려고 뭘 더 많이 하려고 뭐 논문을 찾아본다거나 이런 노력은 하지 않았고 예. 딱 기본서, 판례집, 사례집 이렇게만 하고 제가 이제 투규 쟁점이 좀 예. 어려운 거예요. 예. 이게 사실관계에서 파악이 잘 안 되고 그쵸.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사례집 풀고 이제 다른 강사님들 GS 같은 것도 예. 이제 목차 잡아보면서 이게 그 문제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사례가 이런 식으로 좀 문제풀이 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특허법 공부 얘기하시는데 약간 강의 시간에 내 모습을 보는 거. 제가 얘기한 말들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강의를 열심히 들어가지고. 약간 내 강의를 스스로 복습하는 느낌이 좀 들고 근데 이게 귀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수험생분들이 그러니까 불안감을 채우려고 이렇게 격가지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묻는 바에 대한 기본적인 대답 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2년 동안 증명하셨으니까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기본기인 것 같고. 그쵸?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 영상을 이제 기득 준비하시거나 또 삼시 준비하시는 분들, 그 이상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보실 것 같은데 특허법 공부하시면서 특히 이제 기득이나 삼시를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뭐 도움이 됐던 뭐 강의라든지 이런 거 뭐 추천해 주시거나 뭐 저를 말씀해 달라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한번 뭐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동차 때부터 내가 강의밖에 안 들어서 다른 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고 이러면 좀 인위적인데? 정말로 제 야, 그 네. 수강 내역을 확인하시면 볼 수 있는데 그 다른 기본서도 본 적이 사실 없거든요. 아 진짜로요? 그래서 네. 너무 뭔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네. 그 테마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변리사님은 이 동차 때 이 워낙 자신감 있는 점수가 생기셨으니까 불안감 없이 아마 쭉 가셨던 네. 것 같아요. 그게 또 하나 무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동차 때 시험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그 테마에 있는 목차를 그대로 썼거든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그냥 이 책 또 하면 되겠다. 이 책으로 또 내가 기득 이제 이번에 암기량만 늘려서 예. 판례 암기만 더 이제 빽빽하게 잘 해보자. 예. 이런 마인드로 이제 기득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괜히 허리- 뿌듯하네요. 이 말씀. 네, 그리고 뭐 기본 강의 당연히 들었고 저는 좀 GS가 많이 도움이 많이 GS가요? 혹시 GS가 어떤 포인트가 좀 가져갈 만 하셨을까요?
확실히 그래도 이제 문제의 질? 아, 네. 제가 테마로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네. 대답하지 말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뭔가 시험 적합성에 맞지 않나. 아, 그렇구나. 그때 이제 많이 이제 실력이 향상이 됐던 것 같고 예. 이제 부족한 부분들 채울 수 있는 시간들이 GS가 그걸 정말 잘 활용하면 좀 실력 향상이 확실히 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괜히 뿌듯하네요. 변리사님이 고득점을 맞으셨는데, 뭔가 내가 한 것 같고. 변리사님도 혹시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사례집이랑 판례집을 저는 테마로 쭉 갔거든요. 아, 진짜요? 네, 가독성이 좋아서 기본서를 회독을 계속 하면서 사례집은 목차 잡는 시간 그쵸. 잡고 이제 그거를 최대한 많이 반복을 하려고 했고요. GS에서 자주 나오는 논점들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논점이 나오면 자동으로 쭉쭉쭉쭉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을 해두려고 했어요. GS에 나오는 논점은 남들도 다 적을 줄 알기 그쵸.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거기서 줄여야 한다고 그쵸. 생각을 했고 제가 수험생분들께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 게, 변리사님 이거 사례집 다 풀어봐야 되냐? 라는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변리사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변리사님이 사례집을 어떻게 활용을 하셨을까요? 그냥 목차 잡는 용도 그쵸. 네, 그냥 빠르게. 네, 그 시간 내에 뭐 예. 내가 알든 모르든 예. 일단 답안지를 완성할 수 있는 목차를 잡는 용도로 썼던 것 같아요. 그쵸. 풀답안을 작성을 하시는 네, 거 아니고, 풀답안은. 어떻게 보면 좀 약식으로. 네네. 예.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제가 약한 부분들은 풀답을 가끔 작성하기도 했던 예, 것 예. 같아요. 제가 딱 그 사례집을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정석을 좀 보여주신 것 같아가지고 많이 보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허법 관련해서 너무 귀한 정보를, 귀한 이 경험을 많이 주셨네요. 민사소송법 공부할 때 이제 뭐 이해도 있고 암기도 있고 사례도 그 사례 문제 풀이도 있고 답안 쓰는 것도 좀 있는데 좀 그런 과정들을 각각 좀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하면 좋을지 그래서 이해와 암기와 문제풀이, 답안 쓰기 이렇게 네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한 분씩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은 좀 수험생들이 참고하기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강의를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리고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것 같고 그건 이제 강사님들 Q&A 같은 거에 남겨서 확실하게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해는 이제 기본 강의나 심정체 같은 좀 좀 심화 강의를 들으면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뭔가 말하고 싶은데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제 강의가 좀 이해가 좀 괜찮았나요? 네, 저는 네. 여기서 이제 막 상황 설명도 다 해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심정체가 되게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기득 네. 이상으로 넘어가시면 네.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아, 시간에 여유가 있으시면. 네. 좀 이제 제가 매년 그 업그레이드 하느라 좀 힘든데,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암기할 땐 좀 어떻게 암기하는 게 조금 좋으신 것 같으세요? 제가 강의를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도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무슨 단위죠? 의미 단위. 의미 단위로 네. 나눠서 외우려고 했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막 머리, 가슴, 배, 뭐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처음 기본 강의 들을 때 이제 밑줄을 좀 치면서 일단 한번 싹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혼자 이제 밑줄 위주로 다시 회독을 하면서 이해를 전체 그 뼈대를 한번 잡고 이제 세 번째부터 이제 계속 회독을 늘려가면 암기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회독을 늘리면서 그 세 등분으로 나눠서 그 의미 단위마다 두 문자 따서 두 문자로 외웠던 것 같아요, 보통. 두 문자가 확실히 빨리 외워지는 것 같고. 정밀도가 더 높아질 수가 네네. 있고 그냥 확 바로 떠오를 수가 있는 게 또 두 문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미 단위 막 얘기하면서 의미 단위마다 이제 두 문자 하나씩 이렇게 해놓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 약간 오늘 인터뷰 이게 지금 합격식당 하면서 약간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제 강의를 복습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 얼굴에 웃음꽃이 확 피네요. 네, 되게 뿌듯하네요. 되게 이렇게 활용을 잘 하시는구나. 네. 그러면은 또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어떤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쨌든 이 시험은 문제를 풀어서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문제풀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제 외우기만 해서는 이거를 내가 답안지에 쓸 수가 없다. 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자꾸 거울 보는 것 같아요. 사례집을 좀 많이 풀려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윤곽 사례집도 풀고 네.
두꺼운 책 사례집도 그쵸. 같이 풀었어요. 많이 쓰면 윤곽 한 6번 정도 풀고 3번부터는 근데 이제 틀린 거 위주로만 풀었고 그래서 그 두꺼운 책 사례집은 한 3번 정도 돌렸고 네. 이게 뭐 옛날 GS나 이런 거 좀 모아서 다시 그 목차만 잡는 식으로 해서 문제풀이 양을 엄청 늘렸던 것 같아요. 그 답안 쓰기는 그러면 어떻게? 답안 쓰기는 사실 문제를 풀면 답안 쓰기도 같이 이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목차를 먼저 잡고 네. 민소는 살짝 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해진 틀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뭐 약간 논점 살짝만 바꿔서 내는 느낌이기 때문에 선결 논점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좀 이게 연습을 많이 하려고 했고 민소에서도 이제 사안포섭이 중요하긴 하잖아요. 결론 내는 거랑. 그래서 사안포섭도 최대한 판례 그대로 판례 그대로 사안포섭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GS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됐을 때 항상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판례를 포섭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써서 답안을 쓰려고. 합격자들의 딱 피드백 딱 들으면은 그 느낌이 좀 오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윤곽으로 계속 들었는데 아 진짜요? 기본 강의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네. 다 듣고 나서 혼자 일회독을 해봤을 때 저는 체감이 조금 달랐거든요. 맨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 짚고 나가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2, 3회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짚으면서 4회독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먼저 네. 일단 회독 한번 해보고 네네.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약간 전체를 봤을 때 뒷부분을 보고 나서 앞부분이 이해가 되는 경우도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네. 4회독부터는 이제 사례집도 그 파트별로 그 알파벳별로 이게 네,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윤곽이. 아, 되게 열심히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딱 보고 그 부분의 사례집 목차를 바로 잡아보면 기억이 확실하게 떠올라서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오는구나, 이게 바로 연결이 돼서 좀 활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파트별로 나눠서 이제 연습을 해보고 좀 더 익숙해지면 이제 알파벳 3개씩 묶어서 다시 해보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속도가 붙으면 1회독을 이제 2, 3일 안에 하고 그 다음에 사례집을 이제 그 다음 일주일 동안에 다 목차를 잡아보고 이 정도로 속도가 나게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답안 쓰기는 어떻게 연습하셨는지 살짝 간단하게만. 기득 때까지는 매일 20점 아니면 30점 분량 문제 하나씩은 무조건 풀답을 쓰려 했고요. 30대는 풀답은 이제 주말에 GS 할 때 쓰고 평소에는 목차 잡기 위주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사소송법이 조금 이제 답안적인 스킬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특허 상표보다는 정형화되어 있어서 이제 특허 상표와의 그 차이점? 그런 거를 이제 한 가지씩만 조금 이제 이런 걸 좀 더 특허 상표와 차이를 가져가면서 공부하는 게 좋다라는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각각 한번 해주시겠어요? 민소는 네. 사실 특허 상표와 달리 주관이 아예 안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냥 이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제 딱 끝나기 때문에 뭔가 더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딱 정말 기본을 갖춰서 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좀 기본적인 의의 같은 거나 뭐 요건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잘 써주는 게 좀 민소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얘기긴 한데 사안포섭이나 목차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적다고 생각을 해서 학설이나 판례의 암기 정밀도를 높이는 게 좀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힘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곽 장점 한 가지씩만 만약에 윤곽을 사용하셨다면? 가장 큰 장점이라 하면 가볍지만 다 들어있다. 가볍지만 다 커버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저는 가독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딱 책을 봤을 때 목차 색깔 다 다르게 해놓고 이제 하면 회독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책 슥슥 넘기면서도 맞다, 이런 논점이 있었지, 이게 한눈에 들어와서 그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제가 좀 열심히 해주는 편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답안지 분량도 한번 살짝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점수도 이제 뭐 몇 점인데 뭐 답안지 분량 어땠고? 저는 답안지를 이제 20장 정도 썼고요. 20장 쓰고 70점대 나온 것 같아요. 약간 그 답안지 양이랑 그 점수랑 어느 정도 그 관계가 있는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답안지가 길어진 이유가 제 글씨가 커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논점 자체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는데 좀 글씨가 크고 이제 그 질을 좀 높이려고 판례도 길게 쓰고 이래서 좀 길어진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잘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잘 써서 16페이지 안에 끝낼 수 있으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그걸 잘 쓰다 보니까 이제 좀 넘어가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성적과 비례한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은수 변호사님도 답안지 길이랑 점수랑 막 비례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죠? 근데 저는 비례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수험생분들이 착각하시는 이유가 부수적인 논점을 쓰면 GS에서는 이제 이게 이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냐라고 항의를 하면 점수를 높여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점수를 안 주시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준원점을 강하게 쓰는 게 GS에서보다 실전에서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딱 뭔가 두 분 말씀이 딱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얘기했던 그대로를 그냥 딱 실천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좀 뿌듯합니다. 이런 고득점 답안지는 좀 일맥상통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격가지들 가는 것보다는 좀 중요 내용 위주로 이렇게 좀 뚱뚱하게 또 풍부하게 쓰려고 하셨던 것들이 고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되네요. 이렇게 또 민사소송법이랑 특허법 고득점 맞으신 분들의 노하우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지금도 공부하고 계신 수험생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선배가 되신 입장에서 그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조언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편하게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계속 말을 했는데 진짜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추가하려고 하면 나만 힘들어질 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만 남기게 되는 것 같고, 기본서를 충실히 보고 암기를 열심히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갖춰서 끈기 있게 하면 언젠가 붙는다. 맞습니다. 아주 공감합니다. 최 변리사님도 혹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특별한 어떤 꿀팁이란 거를 너무 원하지 않는 게 네,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공부 시간에도 너무 가끔 집착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네. 있어서 이제 시간은 어차피 모두 24시간이고 웬만하면 쉬는 시간 잠깐 갖고 식사 시간 외에는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실 테니까 무작정 나 오늘 공부 16시간 찍었다, 15시간 찍었다 이것보다는 이제 그 공부 시간의 밀도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께 약간 잔소리 말고 약간 응원의 한마디 같은 거 해주실 수 있나요? 정말 언젠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포기하지만 않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어라. 자기 자신을 믿어라. 네.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네. 열심히 하면 붙을 수 있다. 나는 그렇습니다. 저 누구든 다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공부를 노력하고 계시니까 좋은 말씀이시네요. 변리사님도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공부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힘드니까 그쵸? 이제 스스로를 너무 아프게 만드는 생각들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나 싶어요. 약간 감동받을 것 같아. 내가 약간 마음이 뭔가 와닿는다. 근데 이런 말이 울리죠. 이런 말들이. 내가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지? 스스로 아프게 하지 말자라는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정보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합격 축하드리고요. 남은 기간 이제 좋은 커리어 꽃길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자리 이 합격 식탁 화이팅 다 같이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까요? 네. 합격 식탁 화이팅!